안녕하세요. 김학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율하고 세액감면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세율은 별거 없고 그 중에 세액감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소기업 취득자 세액감면 이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고용자가 대부분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찾아받아서 먹어야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애국이 아니에요. 법에 따라 내는 겁니다. 이런 거는 받는 게 권리죠. 의무라기보다 그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잘 찾아서 해야 되겠죠. 연말정산 책자 이거 세무서 법인세과 가서 받아오셔야 되죠. 자, 그럼 세액 계산 흐름을 먼저 볼게요. 다시 복습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 소득공제에 나 있고요. 이 부분 세율 한번 알아보고 세액 감면 여기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데 여기 있죠. 세액 감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그렇고 세율을 한번 볼까요? 과세 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0억이 아니라 10억이죠. 10억 이하 42%, 10억 넘는 금액 45%, 주민세까지, 주민세죠. 지방소득세. 지금은 그렇죠. 요까지 합하면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10억 이하로 벌면 안 되겠죠. 많이 벌어야지. 이 정도 벌 수 있는 면은 대기업 아주 그냥 계열사 사장 이 정도 되면 벌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45% 이날을 기다리며 이 정도 벌 수 있는 날. 자, 세액 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중소기업 감면 세액 감면 소득 여기 일로 왔네요. 이건 외국 기술자 쓰는 분들 알아서 넣으면 되고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보상 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핵심 인력 있으면은 감면 받는 겁니다. 성과보상금 우리랑 상관이 없죠.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금 근로자랑 회사가 같이 성과를 공유해 꿈같은 기업이죠. 많지 않을 거예요. 내국인 우수인력 국계 복귀 이런 거 반도체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겠죠.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 감면 이런 거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원어민교사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러 다른 것들은 다 조특법에 있는 건데 해당되면은 찾아서 넣으면 돼요. 오히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뇌에다 넣어놓으면 안 돼. 그죠? 그럼 다른 걸 잊어버려.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때그때 찾아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워낙 많으니까는 좀 알아보죠.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2조, 그리고 시행령 3조 찾아보면 됩니다. 국가, 공기업, 금융기관 다 제외, 비영리기업은 포함되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거 있죠? 모르겠네요. 대부분 다 용역회사에다 맡기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업 대기업이죠. 금융기관 은행 이런 데고
세무사 사무실, 월급도 적고, 뭐, 돈도 잘 안 주고, 뭐, 영세하죠. 근데 중소기업보다도 열악한 데도 안 돼. 회계사무실. 참, 꽤 이상해요. 그죠? 변호사 사무실도 안 되고, 뭐, 법무사 사무실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관세사 사무실은 된대. 그죠? 거기는 뭐, 통관 업무하고 이런 건데,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어쨌든, 감면 대상자. 요거는 만 16세라고 하면 안 되고, 그죠? 만 35세 이하고, 요것도 만 16세라고, 아니, 제가 잘못 써놨습니다. 이상. 요거는 만 15세 이상.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 60세 이상. 요거는 만 30세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청년 같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영세, 요거는 무시하시고, 이것도, 그죠? 0세부터 15년까지 나이를 보시고, 1월, 2월, 3월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0세부터 뭐 34세까지 연령이 있고, 1월, 2월, 3월 이렇게 되죠? 35세 전까지 딱 되는 겁니다. 요 사이 기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60세 이상이신 분들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입니다. 0세 출생하셨고 60세 되셨고 1월, 2월, 3월 뭐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또 해당이 되시는 거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 안 따지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뭐 장애인 복지 카드 있죠.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다 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 동일 업종 다니다가 1년 이상 근무하고 뭐 결혼, 임신, 출산 이후로 퇴사하고 2년 이상 15년 미만 지났을 거고 최대 주주 출자자가 아닐 것. 이런 분들이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 대상 제외 임원이래. 근데 뭐 한 30세 임원이야. 가끔 있죠. 이런 분들은 근데 또 안 됩니다.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안 되고 임원의 직계 좀비속 등 친족 안 되고 일용 근로자도 안 되고 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못 받아요. 이거를. 이거 내시는 분이면은 받죠. 외국인도 혹시 내시면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거는 보험 쪽이라 보험센터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세액 감면, 그럼 둘 중 작은 금액,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 많이 받고, 한도액은 연 150만원 한도가 있네요. 연도별로 이 감면율하고 한도가 다릅니다. 90%. 과거에는 막 100%였어요. 뭐 50%였다가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바뀌어. 취업일의 그 세법을 봐야 돼요. 그 취업일의 세법상 감면율하고 한도가 다릅니다. 그거를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책자를 보시면은 국세청책자, 마법의 책자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건 뭐 외울 수도 없는 거고, 뭐 외울 이유도 없고, 외워봤자 뭐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은 5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2022년도에 한 6월까지 A 직장을 다니셨대. 이때 근데 한 3월쯤에 최초 취업을 해서 이만큼 받은 거예요. 세액 감면을. 한 10월쯤에 다시 다른 데로 옮겼어. 그러면은 이때부터 기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멈추는 거 아니에요? 잠깐 멈춤 아닙니다. 포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기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첫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 5년 이렇게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감면 신청서, 이게 근로자들은 이거를 써서 회사에다 내는 겁니다. 이거를 뭐 세무서에다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성명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다 쓰시고, 취업일 연령 계산하시고, 취업일 생년월. 요거는 뭐라 그랬다? 네이버. 그럼 중소기업 뭐 연령 감면 계산기 뭐 이렇게 하면은 나옵니다. 따닥 치면은 계산이 돼요. 어떤 좋으신 분들이 막 만들어 놨어. 병역 근무 기간 빼주고, 차감 넣고, 병역 의무자 같은 경우는 이게 변역 첨부 서류죠. 변역 복무 기간 증명 서류, 병무청 사이트 가셔서 출력하셔서 같이 내셔야 됩니다. 감면 기간, 최초 취업일, 뭐 종료 기간 넣고 이렇게 원천 징수 의무자한테 내는 거죠. 이거는 국세청이 내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에는 요걸 내는 겁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막 직원들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해서 원천세 때 내시는 거예요. 매달 이렇게 막 적어서 내시면 될 겁니다. 원천세 할 때도 감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만 원이 세금이다. 그러면은 뭐 25만 원 이렇게 감면을 해서 90% 아니면 감면을 해서 4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원만 55만 원만 이렇게 내는 거죠. 매달 이렇게 같이 내시면서. 근데 요거로 그냥 50만 원을 다 냈대. 그리고 감면을 안 받은 거죠. 연말정산 때 뭐 3월 10일 날 쫙 다 포함해서 감면으로 냈어. 그래도 됩니다. 이때 안 냈는데 어떡하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그럼 뭐 이때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해줍니다. 요것도 뭐 연말정산 때 내셔도 됩니다. 요것도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제가 국세청 콜센터 있을 때.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은 뭐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죠. 자, 이번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학형 세무사였습니다.